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반려동물 이커머스의 강자 추이입니다. 최근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두 자릿수나 훅 떨어져서 시장의 관심을 많이 받았죠. 네, 맞아요. 그 표면적인 이유만 보면 운영 비용 늘고 효율성 개선이 좀 기대에 못 미쳤다 이런 건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변동성이 딱 나타날 때일수록 그 속을 좀 들여다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단순 비용 문제냐, 아니면 오히려 이 상황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취해 상황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보려고요. 그냥 비용 압박이다? 여기에만 갇히지 말고요. 여전히 탄탄한 그 매출 흐름이라든지 또 고객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앞으로 성장을 이끌어 갈 만한 그런 동력은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서요. 지금 이 주가 조정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과 함께 좀 탐색해 보겠습니다. 뭐랄까 단기적인 잡음이랑 장기적인 펀더멘털 사이에서 좀 균형점을 찾아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번 주 하락을 딱 일으킨 그 직접적인 원인부터 한번 볼까요? 역시 뭐니 해도 운영 비용, 특히 그 판매 관리비, SG&A라고 하죠. 이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왔다는 점. 이게 제일 컸어요. 전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했을 때 한 7에서 8% 정도 늘었다고 하던데 시장에서는 아마 비용 통제가 좀 더 잘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결국 이게 이제 조정 EBITD 그러니까 그 이자, 세금, 감가상각 빼고 실제 영업으로 현금 얼마나 버냐? 이 지표가 시장 기대치를 살짝 밑도는 결과로 이어진 거고요. 네, 이런 이커머스나 물류 기반 사업들이 아무래도 고정비 비중이 좀 높잖아요. 초기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비용이 예상보다 조금만 올라도 수익성 지표에는 확 티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비용 쪽 우려랑은 좀 다르게 재무제표 다른 숫자들을 보면 또 상당히 괜찮은 모습들도 있어요. 특히 매출 성장 이거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2분기 순매출이 거의 31억 달러. 전년 대비 한 9% 가까이 늘면서 회사가 내놨던 전망치 상단까지 넘어섰어요. 네, 그중에서도 진짜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오토십이라는 거. 정기구동 마출이거든요. 이게 무려 26억 달러나 돼요. 전년 대비 15%나 늘었고 이제는 추이 전체 매출의 83%입니다. 83%. 와, 83%요? 엄청나네요. 네, 이 숫자는 그냥 안정적인 매출이다. 이건 넘어서요. 고객 데이터를 계속 쌓고 있고 경쟁사들이 이거 진짜 따라오기 힘든 그런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만들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마존 같은 큰 회사도 이런 전문몰 구독 기반을 단번에 만들기는 진짜 어렵죠. 그렇군요. 그 매번 사료나 간식 같은 거 주문하기 귀찮으니까 딱 정해진 주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배송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고객한테는 편하고 회사한테는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을 딱 주는 핵심이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익률 자체도 좋아졌어요. 총 마진율이 전년 동기 대비 한 0.9%포인트 올랐다는데 이건 그 사이트 안에 스폰서 광고 수익이 늘어난 거람 또 상대적으로 마진 좋은 상품들 판매 비중이 커진 덕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수익성 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보면 괜찮았어요. 아까 말씀하신 조정 이비타도 약 1억 8,3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27% 늘었고요. 조정 주당 순이익 EPS라고 하죠. 이것도 0.33달러로 38%나 확 늘었습니다. 오, 꽤 많이 늘었네요. 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 그러니까 실제 기업에 남는 현금도 2분기에 한 1억 600만 달러 정도 기록했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거의 빚이 없어요. 순부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아주 탄탄한 재무 상태. 현금이랑 유가증권 합쳐서 거의 6억 달러 가까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재무 안정성이 요즘 같은 불확실한 시기에는 엄청난 강점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그 비용 문제로 좀 돌아가서 조금 더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시장에 좀 실망했던 그 판매 관리비 증가, 여기에 대해서 회사 쪽에서는 하반기에는 좀 다른 그림을 보고 있다면서요. 네. 경영진은 이제 하반기부터는 비용 증가율이 좀 둔화될 거다. 그리고 연간 전체로 보면 결국에는 완만한 수준에서 운영 효율성 개선,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이 비용 증가율보다 더 높아지는 운영 레버리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줄이는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비용 압박을 좀 상쇄하고 이익률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이미 돌리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아,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를 들면 뭐 자동화 설비 갖춘 물류센터를 계속 늘려서 처리 효율을 높이고 있고요. 재고 관리 시스템도 더 정교하게 만들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그 스폰서 광고 수익 늘리는 거나 또 새롭게 시작한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 취일 플러스 같은 이런 마진 높은 수익원들이 본격적으로 좀 기여하기 시작하면 단기적인 비용 상승 압력은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비용이 늘었다기보다는 체질 개선을 위한 어떤 투자 성격도 같이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그런 시각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용 문제와 함께 또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바로 고객 기반 상태랑 수요의 질 이쪽일 텐데요. 이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괜찮은 신호가 있습니까? 네, 여기서는 꽤 긍정적인 변화가 좀 보여요. 우선 그 활성 고객 수, 이게 다시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입니다. 지난 분기 동안 한 15만 명 정도 순증가를 기록했는데 이게 이제 팬데믹 이후에 좀 주춤했던 고객 기반 확대가 다시 좀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단순히 고객 수가 늘어나는 걸 넘어서 그 고객 한 명 한 명이 취해서 쓰는 돈, 이것도 늘고 있다는 점이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고객 1인당 연간 순 매출, NSA/PA라고 하죠. 이게 한 591달러로 4에서 5% 정도 늘었다는 데이터가 나왔죠. 네, 정확히 보셨어요. 고객들이 취위에서 더 많은 가치를 찾고 있다는 증거죠. 그냥 뭐 사료나 모래 같은 필수 소모품만 정기적으로 사는 걸 넘어서 이제 장난감이나 캣타워 같은 내구재, 아니면 영양제나 처방식 사료, 더 나아가서는 뭐 원격 진료 같은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까지 이런 구매가 점점 늘고 있다는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고객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여기서 또다시 그 오토십의 힘이 느껴지네요. 정기 구독으로 사료나 약 같은 필수품 꾸준히 사는 고객들은 아무래도 잘 안 떠나잖아요. 이게 바로 안정적인 매출랑 높은 고객 생애 가치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오토십은 단순한 구매 옵션이 아니라 추이의 핵심적인 고객 락인 장치고 또 예측 가능한 성장을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위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성장 동력들,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인데요. 아까 잠깐 언급됐던 스폰서 광고, 이게 그냥 부수입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스폰서 광고 사업이 마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는 건 물론이고 전체적인 수익성 개선에 아주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추이 플랫폼에 들어와 있는 판매자들이 자기 상품을 좀 더 눈에 잘 띄는 곳에 보여주려고 돈을 내는 방식인데 추이 웹사이트나 앱 방문자가 늘고 또 판매하는 상품 종류, SKU가 많아질수록 광고 가치랑 단가는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 늘리고 또 Get Real 같은 신선 사료처럼 새로운 카테고리 제품을 내놓는 것도 중요한 전략으로 보이네요. 이것도 역시 수익성 강화랑 브랜드 차별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죠. 보통 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프라이빗 레이블 상품이 외부 브랜드 상품보다 마진이 훨씬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비중 늘리면 바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또 Get Real 같은 좀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는 건 단순히 상품 가짓수 늘리는 걸 넘어서 취임안에 어떤 독자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고 가격 경쟁에서 좀 벗어나서 어느 정도 가격 결정력을 갖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카드, 바로 유료 멤버십 프로그램 취 플러스인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아마존 프라임 같은 모델을 좀 따라한 걸까요? 비슷한 면이 있죠. 월 회비 내는 고객한테 무료 배송이나 상시 할인, 뭐 전용 고객 서비스 같은 혜택을 주는 방식인데요. 멤버십 가입한 고객들은 아무래도 취해서 더 자주 구매하게 되고 한 번 살 때 좀 더 많이 사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본전 생각도 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이 멤버십 회원들 구매 데이터를 쫙 분석해서 더 정교하게 맞춤 상품 추천해주거나 광고를 보여주고 장기적으로는 뭐 반려동물 보험이나 헬스케어 서비스 같은 다른 상품들을 교차 판매하는 크로스셀링하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까 광고, 자체 브랜드, 멤버십, 정말 다각도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럼 이런 노력들을 바탕으로 한 향후 전망, 그리고 현재 주가의 가치 평가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회사가 제시한 가이던스부터 좀 볼까요? 회사는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 8% 정도 성장해서 30억 7천만 달러에서 31억 달러 사이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고요. 조정 EPS는 0.28달러에서 0.33달러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좀 주목할 만한 점은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연간 전체 매출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게 125억 달러에서 126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을 했다는 거예요. 오, 올렸군요. 네. 그러면서도 연간 조정 EBIT 마진율 전망치 5.4에서 5.7%는 그대로 유지를 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비용 압박 우려가 있는 와중에도 가격 결정력은 유지를 하고 있고 또 하반기에는 운영 효율성 개선이 좀 가시화될 거다. 이런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매출 전망은 올렸는데 이익률 전망은 그대로 두었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좀 어떤가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매력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주가 기준으로 내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 그러니까 forward PER을 계산해 보면 대략 한 23.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코스트코나 월마트, 아마존 같은 다른 대형 유통기업이나 이코머스 플랫폼들이랑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는 좀 낮은 수준, 그러니까 좀 할인돼서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 다른 대비해서는 좀 싸다. 네. 물론 각 회사 사업 모델이나 성장률이 다 다르니까 직접 비교는 좀 조심해야 하지만 추이가 보여주고 있는 그 견조한 매출 성장세, 나 오토십 기반의 안정성, 그리고 마진 개선 가능성 이런 걸 생각하면 현재 밸류에이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일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주가가 확 빠지면서 찬물을 끼얹는 분위기였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오히려 다른 시각들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거군요. 시장 해석이 좀 달라지고 있나 보네요. 처음에는 그 단기적인 비용 증가 숫자랑 예상보다 좀 더딘 효율화 속도, 여기에 대한 실망감이 확 퍼지면서 좀 투매 양상도 있었는데요. 근데 이후에 일부 증권사 분석가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투자 이견을 매수로 올리거나 목표 주가를 높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비용 증가를 그냥 운영 실수나 통제 실패 이렇게 보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멤버십 강화나 광고 플랫폼 고도화, 물류센터 자동화 투자 같은 이런 미래 성장을 위한 어떤 전략적인 투자의 종격으로 다시 보려는 시각이 좀 힘을 얻고 있는 거죠. 일시적인 성장통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런 해석에 대해서 아니 미래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둘을 좀 어떻게 구분해서 봐야 할까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나올 실적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겠죠. 만약 경영진이 약속한 대로 하반기부터 판매 관리비 증가율이 눈에 띄게 둔화되고 또 자동화 투자 효과가 실제 운영 지표 개선으로 딱 나타난다면 이게 전략적 투자가 맞았구나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릴 겁니다. 그렇죠. 숫자로 보여줘야죠. 반대로 비용 통제에 계속 애를 먹고 마진 개선이 자꾸 늦어진다면 당연히 비판적인 시각이 더 설득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분기 실적 나올 때마다 관련 지표들을 정말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생각해서 현재 주가 수준에서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한 번에 다 투자하기보다는 좀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괜찮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하고요. 네. 역시 긍정적인 전망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요인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어떤 점들을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직접적인 리스크는 역시 비용 통제 문제죠. 만약 약속했던 하반기 SG&A 증가세 둔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시장 신뢰 회복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주가재 평가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돈 많은 거대 기업들이 반려동물 시장 공략을 더 세게 할 경우에 경쟁이 심해지면서 고객 확보를 위한 마케팅 비용 부담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생각해야 하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모으는 분야들의 진행 속도도 중요하겠네요. 예를 들어 가구나 장난감 같은 내구재 상품 판매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거나 아니면 야심차게 하는 원격 헬스케어 서비스나 펫보험 같은 신규 사업들이 시장에 안착하는 게 생각보다 더디면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약해질 위험도 있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계속 지켜보신다면 몇 가지 핵심 지표, KPI들 변화를 꾸준히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구체적으로는 전체 매출에서 오토십 비중이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높아지는지, 고객 1인당 순매출, NSAPC 성장률이 둔화되지 않고 꾸준히 가는지, 스폰서 광고 수익이 매출이랑 마진 개선에 실제로 얼마나 기여하는지, 또 새로운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추이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의미 있게 늘어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운영비용 증가율이 진짜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자동화된 물류센터 운영 데이터에서 효율성 개선이 확인되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추이의 현재 상황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 정말 깊게 있게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운영 비용 증가와 그로 인한 효율성 개선 속도 지연이라는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면을 보면 여전히 두 자릿수에 가까운 견조한 매출 성장세, 특히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예측 가능한 반복 매출, 그 오토십의 강력한 기반, 또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마진율, 빚 없는 탄탄한 재무 구조, 그리고 광고, 멤버십, 자체 브랜드, 신규 서비스 같은 다각화된 미래 성장 동력은 크게 훼손되지 않고 유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단기적인 비용 문제에 좀 놀랐지만 사업의 근본적인 체력 자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런 인상을 주네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인 변동성은 분명히 있지만 추이가 이 반려동물 시장이라는 성장하는 산업 안에서 구축해온 강력한 고객 관계와 구독 기반 모델,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경쟁 우위는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늘어난 비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또 자동화나 신규 사업 투자의 결실을 좀 빨리 보여주면서 수익성 개선을 증명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행력이 앞으로 주가 흐름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추이는 오토십이라는 강력한 고객 모델과 또 반려동물에 특화된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경쟁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고객 충성도를 확보했잖아요. 과연 이 강력한 충성도를 바탕으로 막강한 자본력과 물류망을 가진 아마존이나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 공룡들과의 경쟁 속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가격 결정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특히 앞으로 수익성이 훨씬 높은 헬스케어 서비스나 펫 보험 같은 신규 전문 서비스들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딱 안착시킨다면 추이가 가진 브랜드 가치와 기업의 힘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